네, 스태틱 변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이게 스태틱 변수예요. 이 스태틱 선언이 추가가 되면 스태틱 변수인데, 지역 변수에도, 전역 변수에도 우리는 스태틱 선언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 뒷부분에서는 전역 변수에 붙이는 스태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지역 변수에 붙은 스태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태틱 지역 변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역 변수라는 이름이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태틱 변수다라고 그냥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스태틱 변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스태틱 변수, 스태틱 인트 num1이라는 변수 딱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 보셨습니까? 이거 지역 변수처럼 보이십니까? 전역 변수처럼 보이십니까?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얘는 스태틱 변수인데, 스태틱 변수는 지역 변수에 더 가까울까요? 전역 변수에 더 가까울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보는 순간 일단 어떤 선입견이 생겨버리냐면, 아, 이거 지역 변수에 뭔가 조금 옵션을 다른 거야. 어떤 추가적인 옵션이 지역 변수에 딱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걸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해버리면 그러한 형태로 설명이 전개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요, 지역 변수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요, 전역 변수 플러스 알파의 성향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int num1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 사실 성격은요, 전역 변수의 성격을 갖습니다. 전역 변수의 성격을 가져요. 그런데 스태틱이라는 선언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태틱 덕분에 전역 변수가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지금 제가 막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전역 변수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전역 변수는 뭔지 아시니까.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 일단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값을 유지하고 싶어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내가 예를 들어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를 빠져나가면 소멸이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격 때문에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 어디서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자,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변수 선언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전역 변수로 가야 됩니다. 2번 같은 케이스는요. 근데요, 1번 같은 케이스인 경우가 2번 같은 케이스보다 훨씬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면 100% 전역 변수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뭘 의심해야 되냐면, 정말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변수를 여기서 꼭 써야만 하는가, 이걸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제가 의심을 해야 된다, 어디서든 필요한 변수라는 것이 늘상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얘의 빈도수는 줄어듭니다. 반면에 그 값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변수, 이거는 사실 흔히 등장을 해요. 그런 변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요거를 이 값은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역 변수로 바로 연상을 시키기에는 스태틱 변수가 울고 갈 상황입니다. 스태틱 변수가 억울해할 거예요. 전역 변수보다 차라리 나를 쓰는 게 나을 텐데.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는요, 전역 변수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은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즉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돼요. 물론 초기화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을 해요. 이거 스태틱 변수네? 그럼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놓잖아요. 프로그램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문장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핵심 말씀 들어갑니다. 요 문장에 의해서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즉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에 얘가 메모리 공간에 싹 올라가면서 int num1은 제로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메모리 공간에요. 예, 놀랍죠? 지금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냥 심플 펑크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들어와서 이 문장이 실행되어야 메모리 공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지역 변수 num2처럼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내 눈에 봤을 때는 지금 함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스태틱 변수의 특성입니다.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초기화까지 끝나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지워집니다. 제가 지금 지우죠? 열심히 지우죠?
지워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일단 메인 함수 호출되면 이 문장에 의해서 num이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imple func라는 함수를 총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번 호출하죠. 호출해서 들어와 보면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없는 겁니다. 그냥 num2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 문장들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딱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메인 함수 호출될 때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 호출되고 나서 simple func라는 함수 호출될 때마다 얘가 계속 실행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자,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약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별도로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num2라는 변수는 simple func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서 이 num2는 이 num2가 되죠. 근데 이 num1은 누구냐? 바로 요 num1입니다.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간 num1, 얘가 바로 얘예요. 자, 따라서 simple func라는 함수가 호출이 총 3회 이루어지죠. num1의 값이 한 번 호출될 때마다 1씩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이 문장을 실행할 때는 num1의 값이 1, num2의 값도 1이겠지만 두 번째 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num2의 값이 일단 소멸되고 다시 할당된 상태니까 num2의 값은 두 번 호출하든 세 번 호출하든 1로 계속 출력이 되겠지만 num1의 값은 어떻게 돼요? 전역 변수처럼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이미 할당되어서 소멸되지 않는 이 num1의 값을 증가시키니까 한 번 호출되었을 땐 1, 두 번 호출되었을 땐 2, 세 번 호출되었을 땐 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결국 제가 지금 뭐 설명한 겁니까? num1을 갖다가 전역 변수처럼 설명을 했어요. 아, 그럼 도대체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얘는 전역 변수에 가깝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뭐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끌고서 함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접근을 이 영역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럼 뭐예요? 제가 전역 변수의 단점으로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단점이다.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게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단점을 싹 뺀 것이 바로 스태틱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처럼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 종료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값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접근할 수는 없어요. 마치 지역 변수처럼 그 선언된 영역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변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강조해서 지금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사실은 강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태틱 지역 변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역 변수에 대한 의욕을 이제 강하게 느낄 때마다 내가 전역 변수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느낄 때마다 이거 혹시 스태틱 변수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가 꼭 필요한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죽었다 깨나도 나는 지금 여기서 전역 변수 쓰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상황에서는 스태틱 변수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제가 그 스태틱 변수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틀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쉽게 도모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스태틱 변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스태틱 변수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스태틱 변수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화체의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어체 문장을 하나 만든 건데 여러분들에게 나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좀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스태틱 지역 변수는 좀 써도 되나요? 예, 쓰죠. 예, 씁니다. 전역 변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메모리 공간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 전역 변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역 변수와 스태틱 지역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스태틱 지역 변수를 사용하면 무엇이 가능하죠? 그 스태틱 지역 변수가 선언된 영역 중괄호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역 변수의 단점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태틱 지역 변수 가급적이면 많이 쓰자. 그러니까 지역 변수보다 많이 쓰자는 뜻이 아니에요. 전역 변수를 갖다가 써야 되는 상황인데 스태틱 변수로 그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100% 대체시켜 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의 선언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스태틱 지역 변수를 활용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변수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리 이미 잘 아실 겁니다. CPU가 있으면 요즘 컴퓨터 살 때 우리가 보는 세 가지 있죠. 보통 이제 뭐 봅니까? 캐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레지스터를 보는 사람은 없는데요. 제가 이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제 요즘에는 좀 인기가 덜해졌지만 인베이디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할 때 이제 CPU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레지스터 셋을 갖다가 사실은 매우 관심 있게 봐요. 컴퓨터 구매자들은 캐시하고 하드디스크를 보는데 프로그래머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은 레지스터를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지스터의 성향에 따라서 CPU의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건 너무 범위가 벗어난 거니까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레지스터는 뭐냐? CPU 안에 아주 깊숙이 CPU에서 실질적으로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LU라고 하거든요. ALU라는 그 연산 장치에 아주 가까이에 존재하는 메모리가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CPU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의 가격을 책정을 할 때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가격은 싸지고 메모리는 싸지기 때문에 커집니다. 메모리 용량이. 근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뭐 과거에는 이제 캐시 메모리가 과거에는 15대 이제 딸려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아예 CPU로 들어오긴 했죠. 근데 CPU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얼마나 ALU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보단 당연히 비쌉니다. 램이 빠졌네요. 예. 자, 램이 CPU에 좀 더 하드디스크보다 가까워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울수록 비싸져요. 가까울수록 비싸져요.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비싸고, 램보다 캐시가 비싸고, 캐시보다 레지스터라는 녀석, CPU의 ALU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레지스터라는 녀석이 제일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CPU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그 크기도 커집니다. 들어올수록 작아지지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많이 달려 있으면 그만큼 성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시가 크면은 그만큼 그 프로그램의 성능은 좋아집니다. 램이 커져도 당연히 좋아지죠. 자, 그러면 이 레지스터라는 영역 매우 중요합니다. 컴파일러가요, 여러분들 컴파일 할 때 이 레지스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레지스터에 대한 배치도 나름 고민을 해가지고 그 아웃풋을 내놓습니다.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갖다 만들어내요. 컴파일러가. 자,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가예요? 그 크기가 작아요? 근데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우 고속으로 ALU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빠른 메모리입니다. 접근이 가장 빨라요. 따라서 이 메모리를 놀려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가 레지스터가 10개 있는데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했더니만 레지스터를 4개만 사용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10개밖에 없는데 총 20개가 있을 정도로 레지스터를 갖다 빈번하게 사용하려고 바이너리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레지스터의 개수가 10개면 10개를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너리 코드가 생성돼야지만 좋은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직접 관리할 수는 없어요. 관장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컴파일러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레지스터를 잘 활용하도록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내야지만 성능은 좋아지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에게 이렇게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int num.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num이라는 변수 내가 지금부터 프로그램 영역 내에서 이 함수 내에서 빈번하게 접근을 할 거거든. 내가 무지 많이 접근을 해. 그러니까 아마 네가 이거를 갖다가 num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공간에다 할당을 하면은 아마 성능이 조금 좋아질 걸이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걸은 뭐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공간에 넣으면 100% 너는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어. 컴파일러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느낌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레지스터 공간에다 할당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성능이 향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선언하는 것이 레지스터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그러한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면 좋은데 적극 반영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힌트로만 활용을 합니다. 프로그래머의 의도가 그래? 그럼 내가 생각은 좀 해보지라는 거예요. 사실상 많이 무시됩니다. 왜 많이 무시가 되느냐? 컴파일러가 이미 충분히 똑똑해졌어요. 이 레지스터를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도록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지나면서 많이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를 매우 최적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선언을 주지 않아도 레지스터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좀 많이 무시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C 문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레지스터라는 선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파일러에게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힌트를 좀 줘보세요. 물론 무시될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그렇게 힌트를 조금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활용적 측면보다요. 여러분들 뭐 꼭 레지스터 선언하기 위해서 이거 몇 번 접근을 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상 접근해야 레지스터로 선언을 했을 때의 의미를 갖는가? 그거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횟수라는 거, 몇 번 이상 빈번하게 접근했을 때 얘를 레지스터 번수로 선언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임의적인 판단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 힌트를 정확히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에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의 컴파일러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커버하고도 남으니까 그 정도로 코드를 최적화시켜서 바이너리를 생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냥 활용적 측면보다 이해적인 측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지스트라는 키워드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에 대한 그 함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함수를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 9-4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